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시장 진출의 성공 사례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온라인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다. 잘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지라고 아마 생각을 당연히 하시겠죠. 그래서 이 성공 사례를 설명해줄 이 두 번째 타임은 여러분들이 꼭 같이 저와 함께 좀 리듬을 맞춰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 사례들을 제가 조금 나눠봤어요. 그래서 타깃에 집중하는 사례, 그다음에 제품의 전문화된 사례, 또 서비스 차별화를 기한 사례,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라는 컨셉으로 자료를 정리를 했습니다. 타겟 집중합니다. 그래서 타겟 집중하라는 것, 그러니까 저희 항상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걸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고객이 누구냐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물건을 사줄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죠. 그 고객을 보다 분명하게 그려내는 게 사업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고객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타겟에 집중한 사례로 제가 이제 선보여드리는 사례는 첫 번째는 이제 키 작은 남자 한번 골라봤습니다. 사실은 남성 의류 파는 곳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무신사라든지 더 큰 곳은 많이 아시는데요. 우리 눈높이에서 조금 더 커진 회사들을 좀 찾아보고자 했어요. 물론 여기도 더 크죠. 그런데 그런 사례 중에서 제가 이제 셀렉트를 해봤거든요. 그럴 때 저는 이 키 작은 남자를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남성 의류라는 시장에서 키를 가지고 타겟을 나눈 거죠. 160에서 170 사이즈 미만 정도. 네, 키 작은 남자 이런 분들은 모여달라 이런 컨셉이고, 그러니까 키 크신 분은 아무데나 가서 사셔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키 작은 남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코디할 때 아무래도 좀 신경 쓰시는 부분들이 좀 다를 거고, 그것에 맞춰서 옷 코디에 대한 정보들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보를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맞춤형 의류 정보가 가능한 거고, 그걸 통해서 타겟을 세분화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설명해 보면 이런 게 나와요. 한국인의 체형을 연구해서 수선이 필요 없는 기장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보시면 왜 옷을 사도 이렇게 수선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별도의 비용이 드는 건데, 여기는 그들만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선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겟을 아예 나눠서 접근하시는 사례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타겟에 집중했을 때 우리가 생각나는 그 쇼핑몰 중에 하나는 커플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 여자친구, 남자친구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 커플은 또 하나의 시장을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알던 셀러분이 그 커플로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그들 대상으로 해서도 여러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요. 다양한 거죠. 제가 아는 친구 여긴 안 넣었지만 뭐 곰신닷컴이라고 있었어요. 곰신닷컴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게?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건데, 남자친구를 군대에 보낸 여자친구가 소비자가 되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주기적으로 부대에 선물을 보내는데 뭘 보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 곰신닷컴에서 기획된 상품을 사서 보내면 100% 거의 만족도 높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대신 가공을 해서 상품화시키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것도 쇼핑몰이. 근데 그것처럼 이 커플 시장은 좀 다양하게 또 세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 지금 그 레브로제라는 사이트는 뭐 여기를 홍보한다기보다도 커플 중에서도 커플 잠옷을 아이템화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넓은 시장을 보시지 말고요, 좁혀서 약간 분명한 타겟 시장으로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만들어내면 그들에게 맞출 수 있는 상품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선택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그 소비자가 좋아할 만한 정보를 가공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 보면 커플 잠옷 중에서도 일반적인 잠옷들이 있고 또 브랜드가 있을 수 있어서 브랜드도 다 입점을 해가지고 같이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확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군데를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다고 하면 29cm.
네, 여기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기가 매출액이 좀 크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화면에 캡처를 했지만 이게 이제 첫 화면에서 약간 중간 정도 되는 부분에 그냥 캡처를 한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쇼핑몰과 레이아웃이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 29CM은 국내 패션 라이프 스타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편집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집샵 다 알고 계시죠? 여러 브랜드를 셀렉팅해서 고객한테 보여주는 잡화점처럼 모여진 그런 곳인데 쇼핑몰 레이아웃 자체가 잡지를 보는 것 같이 이 UI의 자체가 굉장히 일반 쇼핑몰하고 틀려요. 그래서 쇼핑몰에 들어갔을 때 뭔가 여기 들어가서 물건을 보고 있으면 저 같은 경우 이제 어떤 기분이 드냐면 제가 패션 리더가 된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막 시장에서 막 고른다, 싼 물건을 이런 느낌 아니고 뭔가 지금 유행하고 있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선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 네, 그런 걸 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라이프 스타일의 리더가 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컨셉, 이것도 타깃을 나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하게 봤을 때는 엄마, 5060 세대 옷 이런 것도 하나의 또 세분화된 타깃에 집중한 것일 수 있고요. 어떤 특정 사람들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쇼핑몰 아이템을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사료로 말씀드려봅니다. 자, 두 번째는 제품의 전문화입니다. 제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그야말로 카테고리 킬러처럼 그렇게 하시면 이것도 성공하실 수가 있거든요. 왜? 그 제품이 가장 많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은 하비인더박스였습니다. 아마 이것도 아시는 분들이 좀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하비인더박스는 지금 이게 설명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틀리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DIY, 그러니까 직접 만드는 키트, 이런 키트들을 선보이고 있는 사이트인데 이거 어떤 컨셉으로 묶었냐면 어떤 취미를 가져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상품을 소개하는 그런 쇼핑몰입니다. 이게 그랬다고 그래요. 이 여성 대표 두 분이 창업을 하신 거였는데 일상에 사실은 시간이 날 때들이 좀 있는데 뭔가 이렇게 어떻게 보내야 될지 잘 모를 때 뭔가 내가 직접 손으로 만들어서 체험해 볼 수 있으면서 그런 상품들은 없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려고 취미를 추천해 준다라는 컨셉으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만약에 뭐가 있을까요? 뭐 비누공예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천연 비누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천연 비누 샵에서는 천연 비누만 가지고 샵이 될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하비 인더박스에서는 비누 같은 게 하나의 상품인 거고 비누 공예가 또 하나는 뭐 화분을 만든다든지 커피를 뭐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을 하나하나씩 특별한 것들을 모아서 취미로 한번 해보세요. 다양한 제품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굉장히 처음 오픈하셨을 때보다 사이트가 커졌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색다른 기획으로 상품을 모아서 체험 키트 전문몰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바마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이 아바마트는 그야말로 온라인으로 만들어진 화장품 브랜드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화장품이라는 것이 메이크업 쪽, 그러니까 스킨 로션 이런 게 아니고 메이크업 쪽 그런 상품들을 자체 제작해서 판매하는 건데 이게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서 여기 보시면 롭스라는 매장 아시잖아요. 롭스라는 매장에 입점도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오프라인 백화점과 팝업 스토어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곳이고 여기 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브러쉬였었어요. 근데 후기가 정말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어떤 SNS에 이 아바마트에 대해서도 홍보가 꽤 많이 된 그런 회사였습니다. 이렇게 특정 메이크업 도구 쪽 또 브러쉬 같은 곳에서 인지도가 생기게 되면 이거 자체의 쇼핑몰이 이제 방문자들이 많아지고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의 전문몰이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는 것 자체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로 제가 포켓 샐러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포켓 샐러드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설명이 여기 돼 있네요. 이게 자료들이 조금 구성이 잘못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포켓 샐러드 죄송합니다. 이 포켓 샐러드 같은 곳들도 보시면은 이게 샐러드를 판매하는 곳이거든요. 이 샐러드를 판매하는 곳이기 때문에 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도 살 수 있지만 사실 하나로 사는 거는 너무 의미가 없고 일주일, 그다음에 2주, 그다음에 한 달 이렇게 정기 배송을 해서 받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다이어트 식단을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샐러드 식단이 거의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맞춰서 전문화된 쇼핑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품 전문화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특정 아이템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몰들을 지금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도 성공 사례가 많고 예를 들면 생크림 케이크 같은 것도 맞춤형 회사로 좀 성공하는 쇼핑몰도 저는 꽤 봤거든요. 수제 된장을 만들어서 성공하는 곳들도 꽤 봤고, 그러니까 어떤 제품만으로 특색 있게 여러분의 어떤 걸 만들어내실 수 있으면 이것도 또 하나의 성공 포인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조아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기는 의류 사이트예요. 근데 일반 의류가 아니라 아줌마 옷들이에요. 근데 이곳을 제가 사실 좋아해요. 왜냐하면 미씨 옷,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은 사이즈처럼 보여도 이게 그 결혼하기 전에 입는 바지와 결혼한 후에 출산을 거쳐서 약간 이렇게 그 체형이 달라지거든요. 그 달라지는 것에 있어서 이게 같은 바지 사이즈라도 느낌이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20대의 바지를 체형이 그다음 안 변했어도 결혼하고 나서 아이 낳고 입으면 안 맞아요.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이즈는 같아 그러는데도 안 맞아. 근데 이게 체형이 조금 바뀌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많이 알고 있는 대표가 미씨옷 전문 브랜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들의 옷, 미씨옷으로 유명한 곳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여기에 자체 생산하는 바지들이 특히 유명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매드핏이라는 여기 이제 제가 캡처를 했지만 매드핏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조아맘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림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이게 보통 밴드형 바지, 밴드가 있어서 허리 사이즈에 상관없이 언제 입어도 약간 이제 융통성 있게 맞는 거. 그 다음에 이 밴드도 쫀쫀한 밴드를 써서 뱃살을 눌러주는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타겟에 맞춰서 자신의 어떤 몰에 손님의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내시면 이것이 브랜드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기 바지를 매철마다 사서 입는 분들이 꽤 독자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첫 번째 소개드린 건 타깃으로 해서 약간 전문화된 몰들의 성공 사례, 두 번째는 약간 제품으로 승부를 해서 성공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는 서비스 차별화 사례로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서비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꼭 설명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큐레이션이라는 용어랑 서브스크립션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큐레이션, 그러니까 소상공인 여러분들도 다 큐레이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왜냐하면 제가 셀렉트를 하잖아요. 일단 쇼핑몰에 올리기 위해서. 근데 셀렉트 하실 때 여러분들이 안목에 의해서 분명히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큐레이터예요. 그래서 나의 안목을 믿고 고객들은 믿고 사셔라라는 개념의 용어가 있어요. 큐레이션, 네, 이 단어.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판다가 아니라 내 안목으로 재구성된 전문 상품을 판다, 이런 개념에서 큐레이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정기 구독 서비스라고 해서 서브스크립션 커머스라고 볼 수 있는데, 서브스크립션 커머스는 이 안정적 수입과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서브스크립션 커머스는 정기 구독이라고 하거든요. 요즘에 가장 핫한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 정기 구독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한 번 나가는 게 아니라요. 소비자가 매월 동일한 상품을 주문을 받아서 계속 반복적인 그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으로 안정된 수입을 얘기한 것이 한 달이 아니라 매월 결제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구독할 때는 옵션을 다양하게 둘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일주일 옵션, 2주 옵션 이렇게 둘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재구매 주기 같은 것들이 빅데이터로 쌓이기 때문에 상품을 구성하고 만들어내는데 조금 더 맞춤 서비스가 가능한 게 이 서브스크립션 커머스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느낌이 닿으실 수 있게끔 설명드릴게요. 처음에 지금 이 플라이북 같은 경우는 도서 추천 서비스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추천해주는 서비스예요. 책을 내가 그냥 고르면 되지 하실 수 있지만 마땅히 읽고 싶은데 좋은 책이 뭔지 모를 때 좀 이렇게 고민스러운 분들이 있어서 개인 맞춤형 도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고요. 꽤 커졌어요. 여기가 온라인에서 앱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프라인 서점도 벌써 4, 5점이나 오픈을 했고 이 플라이북의 추천 알고리즘을 가지고 키오스크를 만들어서 전국 도서관에 납품이 돼 있으니까 회사가 계속 커온 거죠. 네, 근데 여기는 내가 이제 내 상태를 거기다가 적어요. 이렇게 클릭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상태를 이제 맞춤으로 큐레이션 하는 건데, 마음이 우울해요. 뭐 여행 가고 싶어요. 뭐 이런 책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체크하는 란들이 있고, 이걸 체크를 하면 내 상태에 맞춰서 많은 사람들이 썼던 빅데이터를 살펴보고 책 추천을 해주고 그 책 추천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걸 정기 배송으로 집으로 매달 배송을 받을 수 있게끔도 해주는 게 플라이북의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책을 다뤄도 비즈니스 모델이 틀린 거죠. 서비스 차별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술담아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 술담아라고 하는 곳을 보시면 그냥 제 설명을 들어주세요. 자료보다는. 술담아라고 하는 곳은 전통주를 판매하는 곳이에요. 원래 술은 인터넷으로 판매가 안 됩니다. 근데 전통주만 허락이 돼 있는 상태인데 전통주를 판매하면서도 그냥 소비자가 주문해서 그냥 각각 어떤 걸 받는 형태가 아니고요. 매월 딱 하루 정기 배송을 내보내요. 그래서 담화 박스라는 걸 만들어요. 담화 박스. 여기 지금 요 설명이 되어져 있는 건데 담화 박스라는 박스를 하나 기획을 해서 매월 예를 들면 지금 8월이잖아요. 그럼 8월에 담화 박스에 전통주 2-3개를 선정을 해요. 근데 구독료는 월 39,000원. 월 39,000원을 매달 한 3개월 만약 제가 결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15일, 17일 요 중간쯤에 한번 제가 담화 박스를 받아보는 건데 담화 박스를 열면 큐레이션된 전통주가 2-3개씩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안에.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거예요. 전통주를 어디서 만나기도 쉽지 않고 매달 색다른 전통주를 내가 선택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걸 안내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꽃도 구독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가라고 해서 이 꽃가라는 것은 이제 여기 보시면 꽃 정기 구독이라는 용어가 나올 텐데요. 2주에 한번 그 플로리스트라는 전문가죠. 이분이 정기 구독을 하게 되면 집으로 사무실로 어디든지 간에 배송받을 곳에 꽃을 가장 예쁘게 포장된 형태로 보내주는 거죠. 주기적으로 꽃을 바꾸는 분들에게 적합한 이게 만약에 이 서비스가 없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매번 꽃집에 가서 제가 고르면서 이 꽃 할까요? 저 꽃 할까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꽃이나 솔직히 차별화가 별로 안 되잖아요. 이거는 전문가가 이번 주에 꽃에 대해서 고민하고 보내주기 때문에 내가 고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 정기 구독이라는 이름하에 만들어진 서비스가 기존의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졌던 어떤 그 소비 행태랑 다르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선정해주고 주기적으로 저한테 보내주고 근데 그게 나에 맞춰서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인터넷 비즈니스 상에서 새롭게 나온 모델입니다. 다시 이것의 장점은 뭐다? 안정적인 수입 운영이 가능하다. 왜? 정기 구독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정 매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여러 성공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끝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성공하는 셀러가 되기 위해서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가고요. 그 상품을 계속적으로 들여다보고
뭔가 연구하고 싶어지는 아이템을 찾아야 돼요. 이 세상에 없는 아이템은 없고요. 누구든지 다 아이템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좀 더 관심 있고 들여다봄으로 해서 조금 더 다른 포인트로 설명을 할 수 있거나 더 설명을 해줄 수 있거나 하면 소비자들은 여러분의 그 멘트와 소싱에 반해서 주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잘 알 수 있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알 수 있는 아이템으로 선정을 해서 즐겁게 도전해 달라. 자,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앞서서 제가 이불 판매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 유아 이불 말씀드렸는데 그분도 아이를 기르면서 아이 용품을 계속 엄마로서 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 엄마들이 어떤 포인트로 제품을 사는지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포인트로 설명을 해주니까 인기가 나는 거죠. 네, 그렇게.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는요, 이게 사실 평판이 굉장히 중요해요. 후기가 중요하듯이. 그래서 단지 그냥 상품을 판매해서 돈을 번다라는 생각은 좀 얕아요. 그거 말고 좋은 상품을 나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내가 먹고 내가 입고 내가 소비할 만한 제품을 잘 찾아서, 그게 꼭 가격이 저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적절한 합리적인 가격. 그래서 해주시면서 소통을 해주시면 매출이 납니다. 너무 저렴한 제품만 소비자가 산다고 생각은 하지 말아주세요. 네, 적정한 가격을 지불할 의지는 소비자들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끝입니다. 여러분께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브랜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셀러를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이게 서민갑부 프로그램이나 우리가 많이 보는 프로그램들, 그 생활의 달인 이런 거 보면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일하시던 간에 장인 정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벌써 프로그램 이름이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제품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은 오랫동안 꾸준히 할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담고 브랜드 구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롱런으로 지속적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강의 내용들을 마무리했는데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지금 화면이 좀 없어져서 좀 썰렁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 성공 사례에 대한 마인드를 가져주시고 성공 사례를 보면서 내가 즐거운 일에 또 좋은 마음으로 소비자들과 브랜드로 다가서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아이템을 찾아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로 저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와 함께 거의 1, 2강 따져보면 한 1시간 정도 되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